네, 반갑습니다. 그 적분을 하다가 이제 쭉 한번 살펴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씩 풀어본 건 아니고 살펴보고 정리를 한번 쭉 했는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일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XY 평면에서 평행사변형 위에 영역 위에 곡면 사이의 부피를, 그러니까 그 이변수 함수 부피 구하는 건데 그 영역이 평행사변형인 경우, 그 경우에 이제 UV 평면의 직사각형의 영역을 옮겨줌으로써 어떤 이제 벡터의 외적, 그러니까 벡터의 외적을 왜 했냐면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어떤 UV 평면의 그 넓이랑 어떤 연결을 해줬다, 뭐 그런 식이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제 야코비 행렬식, 벡터의 외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코비 행렬식이 나오게 됐다. 이를 통해 UV에 대한 구간을 적분해 줌의 결과가 XY 평면 위의 부피와 같아짐을 알므로써,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 넓이랑 이제 맞춰줬다, 그런 거잖아요. DA랑 이제 DU, DV 그리고 이제 행렬식의 절대값, 이렇게 해서 부피가 어떻게 같아졌다는 것을 통해서 평행사변형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끝으로 12.5 두 번째 예제가 끝이 나면서 적분 파트가 마무리된다 라고 하는 게, 이때가 이제 그 한번 쭉 살펴본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제를 하나씩 살펴보자는 생각으로 이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예제만 사실 할 줄 알아도 이 전체 이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다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시험 때는 예제만큼 나오면 양반이야. 근데 이제 연습 문제에 나오는 그런 좀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들, 그것까지 한다고 치면은 좀 힘들겠죠. 근데 그거가 연습 문제 수준으로 나오냐 이제 예제 수준으로 나오냐, 그거는 좀 모르는 거죠. 그건 교수님 바이 교수님이고 교수님 익숙한 대로 내겠지 뭐. 근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습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안 중요한 게 없죠. 풀면 푸는 만큼 학점에 이제 비례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예제를, 어차피 연습 문제는 예제 활용이기 때문에 예제를 할 줄 알면 연습 문제도 이제 할 줄 알게 되는. 그래서 이제 예제를 둘러보자. 이게 전체 예제가 205개예요. 이 적분 파트에 있는 예제가 205개고, 6단원은 적분의 시작이면 6단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6단원에서의 이제 예제는 안 풀었어요. 왜냐면 별로 의미가 없는 예제예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 아무튼 뭐 개념에 그래서 쭉 이렇게 했어요. 6단원에 예제 22개가 있는데 6단원은 4개의 단원이 있고 예제가 22개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하나씩 풀어보는 게, 6단원은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낼까? 6단원을 시험에 낸다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뭐 예제야 나중에 뭐 풀어보면 풀어볼 수 있긴 할 건데, 일단 그래서 7단원을 바로 넘어왔죠. 넘어와서 첫 번째 예제, 시한적분 첫 번째 예제고, 이거는 함수 x 세제곱 코사인 각도가 이제 x 4제곱 플러스 이 의 부정적분을 구해주는 문제인데, 예, 뭐 그냥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각도를 u로 치환해서 하면은 1차 이거 미분한 거가 3차가 됐기 때문에 dx du에서 dx가 어떤 요 3차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준다, 그런 거. 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쭉쭉 해요. 그래서 7단원에서 예제 2개 보고 7.1에서 예제 2개 보고 7.2
부분적분의 예제를 안 하고 7.3 삼각함수 적분도 예제를 안 하고 넘어와서 7.4에서 예제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뭐지? 두 번째 예제 7.2점. 아무튼 이렇게 쭉 넘어왔어. 삼각함수 하고 삼각함수래. 삼각치환하고 이상적분에서 예제 하나 보고 곡선의 길이 왜 이래 이거. 곡선의 길이 예제에서 부분적분이 나오기 때문에 부분적분을 한번 유도를 해주고 넘어와서 이 적분 한 개가 주어진 이 예제를 한번 풀고 예제 마무리해서 8까지 마무리를 하고 끝이 나요. 아니네, 또 좀 더 있네. 호의 길이 함수하고 끝. 그래서 이제 이게 1부고 1부는 그러니까 6, 7, 8단원이죠. 그리고 2부를 11, 12단원을 2부로 하려고 하고 9단원, 10단원을 예외로 따로 빼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하면서 느낀 게 정리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정리도 정리인데 애초에 정리를 하나하나 전부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어차피 이거 연습 문제 이제 푸는 거 끝이 나면은 거기서 끝인 건데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목적은 학점이지.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게 근데 도움이 되긴 하겠죠. 당연히 이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거니까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제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면 되긴 하는데 내가 여기서 푼다고 해서 거기서 풀 수 있을까 싶기도 해. 왜냐면 하나 푸는데 이제 중간에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챗 GPT에 쳐가지고 푸는 방법을 이제 알아낸단 말이야. 근데 알아낸다고 해도 챗 GPT에 딱 물어보면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단 말이지. 딱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래서 어디까지 얼만큼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그게 이제 고민이긴 해요. 연습 문제가 수도 없이 많아. 한 단원에 막 50개씩 딸려 있어. 연습 문제가 한 소단원에. 예제에 비해서 거의 한 5배의 이런 양인데 연습 문제는. 그래서 씨발 이걸 하나씩 다 풀고 가는 거는 진짜 이건 에바인 것 같고, 이 거의 200쪽에 달하는 적분 파트에서 중간고사가 9단원까지 나올 것 같으니까 9단원의 연습 문제 중에서 시험으로 딱 친다고 하면은 한 20문제는 나올 건데 많아야 40문제, 적으면 20문제 뭐 이 사이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만 딱 짚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40문제면은 소단원이 연습 문제 양을 한번 보고 이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간 기말을 딱 나눠서 보면 그렇게 많진 않아. 어차피 중간은 거듭제곱급수까지일 거고 기말은 이제 매개변수부터 저기 끝에 이중적분 변수변환까지일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많아. 어떻게 뭐라 말해야 될까 이건. 그러면은 7단원 8단원을 연습 문제를 쭉 풀어볼까? 6단원은 안 푼다고 해도 7단원 8단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7단원 8단원에
7, 8 연습 문제랑 10, 10 아니 11, 12 연습 문제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6, 9, 10은 그나마 이제 뭐 그냥 개념이라고 해도 7, 8 연습 문제를 한번 쭉 할까? 7, 8 연습 문제 하기 전에 이제 예제도 7단원에서 안 한 예제가 뭐가 있지? 안 한 예제? 예제 풀이 한번 쭉 해볼까? 사인 거듭제곱 사인 거듭제곱 아 감이 안 잡히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거 예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예제가 기억이 안 나. 옛날에 이거 한 분씩 다 풀어봤는데 와 이거 진짜 미치겠네. 내가 해놨던 거를 기억을 못 해버리면은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지성으로 글을 계속 쓸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런 좀 멀리서 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지성으로 글을 적는다고 해봤자 기억에 남는 것도 없어. 일단은 중간고사 범위랑 기말고사 범위를 한 번씩 다 받긴 했으니까 이제 예제를 보면서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연습 문제 개수를 세 가지고 이걸로 하나씩 케이스를 나눠서 볼까? 예제 개수? 근데 연습 문제가 7단 연습 문제 몇 개 풀어봤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연습 문제 다음 부정적분을 구해라 7.3의 연습 문제 중에 뭐 1번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 B로 메모를 해놓은 걸 보니까 B가 뭘까? B. 케이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사인 코사인 거듭 제곱의 적분인데 케이스가 이게 있어요. 일단 1번 케이스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사인 mx 코사인 nx 이런 형태일 때 1번 m 이꼴 2k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홀수인 경우 홀수. 그리고 2번 n 이꼴 2k 플러스 1 n이 홀수인 경우. 그리고 3번 m 이꼴 2k n 이꼴 2k 둘 다 짝수인 경우. 둘 다 짝수. 그리고 4번 m 이꼴 n인 경우. 이렇게 이제 4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2번이죠. n 이꼴 2k 플러스 1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면 아니 여기서는 n은 L로 써요. n은 L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때는 이제 반각 공식 아니네 치환적분법이네. 이게 여기 이게 이제 예제 1번에 예제 7.3.2에 나오고 이게 이제 연습 문제 1번에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런 씨발 거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다 알고 있냐고. 내 말은 저 이게 시험장에서 막상 딱 보면은 이게 생각이 날까? 아니 이런 케이스가 소단원 하나하나마다 다 있어. 뭐 치환적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이거를 무지성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무지성으로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을 가지고 2번을 풀어보는 거야. 일단 무지성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일단 코사인 3x 저거를 이제 사인으로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인테그랄 사인 x 1 마이너스 사인 안 되네?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거네? 그러면은 사인 얘를 이제 코사인으로 바꾸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제곱 x의 코사인 세제곱 x dx 이렇게 하면 인테그랄 코사인 세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5제곱 x dx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코사인 세제곱이랑 사인 코사인 5제곱이랑 분리를 시켜서 그냥 푸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차수 줄임 공식을 굳이 쓸 필요는 없죠. 얘네 같은 경우는 짝수면은 반각 공식 쓰고 홀수면은 시간적분 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인테그랄 코사인 세제곱 x는 코사인 제곱이랑 그거랑 이제 분리해가지고 코사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코사인 x dx인데 뭐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건데? 뭐 어쩌라는 거지 이게? 아 치환을 해서 한다고 이거를 기억이 하나도 안 나. u 이꼴 사인 x 이렇게 해서 그러면 du dx는 코사인 x니까 du는 코사인 x dx니까 인테그랄 1 마이너스 u 제곱 du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 해서 u에 대해 하면은 u고 마이너스 3분의 1 u 세제곱 여기에서 다시 이거 해가지고 코사인 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1 사인 세제곱 x 에다가 이제 이거 이제 했으니까 이거 한다고. 이거를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의 제곱에 코사인 x가 되는데 그러면 이걸 u로 사인을 치환하면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1 마이너스 u의 제곱의 du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항이 존나 많아지는 거야? 1 마이너스 2u죠. 2u 플러스 2u 제곱 du 그러면은 이거는 하면은 u 마이너스 u 플러스 2u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u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아,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다 더하면 이거는 다시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이거 없어지고, 그리고 플러스 사인 제곱 x, 그러면 이거 더해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원래 이래? 아니 여기가 u 제곱이잖아. 이게 아니잖아. 다 잘못했네요. 이 아니 u가 아니라 u 제곱임. u 제곱.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 u 제곱 플러스 u 4제곱, 그럼 u 마이너스 3분의 2 u 세제곱, 아니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 u 제곱.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여기를 정리를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이거에서 없어지고 3분의 1 u 세제곱 남고 마이너스 5분의 1 u 5제곱 남으니까 3분의 1 u 아니 사인 세제곱 x 마이너스 5분의 1 사인 이 플러스 c, 이게 부정적분이다. 근데 풀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알 수가 없네요. 그냥 답만 알아야 되네. 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7.3의 1번 3분의 1 맞네. 야,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라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는 거라고. 이게 굉장히 길어요. 이게 풀이가 굉장히 하기가 싫어. 이렇게 길어버리면 이거 언제도 하고 있어 이거를. 씨발. 하루 종일 수학만 할 것도 아니고 과목이 존나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 중간 그냥 연습 문제 존나 푸는 게 답인가? 일단 뭐 7.3점 이건 뭐지?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계속 풀어보는 것밖에 이제 답이 없다 싶긴 하네요. 그거 말고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그쵸? 어허. 아, 거듭 제곱 급수를 해가지고 거기 그것까지 해서 한번 쭉 해볼까? 예제 모르겠다. 근데 정리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일단 여기까지.